복잡한 투자를 쉽고 명쾌하게 투자의 재발견. 안녕하세요, 박건입니다. 국내 ETF 시장 순자산이 200조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자, 순자산 200조 원 시대를 이끌고 있는 원동력이 바로 그중에 월배당 ETF라고 있는데요. 자, 오늘의 주제 강수민 캐스터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찬바람 불면 배당주를 사라. 이젠 옛말이 됐는데요. 요즘은 1년 내내 월급처럼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포트폴리오가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ETF 시장에서 제2의 월급 통장이라고 불리는 월배당 ETF, 국내외 증시 변동성 속에서 더욱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월배당, 말 그대로 매달 꼬박꼬박 분배금을 지급하는 ETF 상품을 뜻하는데요. 최근 3년간 월배당 ETF의 순자산 규모 얼마나 늘었을까요? 2022년 말 1조 2천억 원이었던 것이 1년 뒤에는 4배 가까운 4조 5천억 원, 그리고 올해 1분기 기준 무려 22조 8천억 원까지 급증했습니다. ETF 상품 수도 늘었죠. 현재 월배당 ETF는 124개에 달하고요. 특히 인기를 끌고 있는 커버드콜 전략 상품은 2년 전보다 6배 증가했습니다. 커버드콜 ETF의 총 순자산도 이달 기준으로 9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매달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원하는 은퇴자, 그리고 부수익을 원하는 직장인들 사이에서 월배당 ETF는 확실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저 같은 2030 젊은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수요가 늘고 있고요. 특히 트럼프 2기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불확실성 속에서 정기적인 현금 흐름을 원하는 투자 니즈가 커진 것이 바로 그 배경입니다. 제2의 월급 통장, 월배당 ETF로 포트폴리오를 제대로 한번 짜보고 싶으신 분들 오늘 주목해 주셔야겠는데요. 지금부터 전문가 두 분과 함께 꼼꼼하게 월배당 ETF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네, ETF 시장을 이끌고 있는 바로 월배당 ETF, 그리고 금리 인하 시기를 맞이해서 더욱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배당 투자의 어떤 전성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월배당 ETF를 우리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잘 투자를 하면은 슬기롭게 또 수익을 얻을 수 있을지 참 궁금합니다. 오늘 그래서 설명을 해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김수명 미래에셋 자산운용 전략 ETF 운용본부 팀장, 그리고 한지숙 한국투자 신탁운용 ETF 전략부장 오셨습니다. 자,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또 여성분들이 세 분이나 계셔가지고 스튜디오가 아주 꽃밭처럼 환해졌습니다. 오늘 또 좋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자, 지난해부터 이제 이 커버드콜 ETF가 대거 등장하면서 월배당 상품들이 인기라고 합니다. 사실 이제 배당이란 말 너무 좋잖아요. 특별히 제가 버는 거 외에도 따로 뭔가 꼬박꼬박 수입이 들어온다면 그것처럼 기분 좋은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우리 김수명 팀장님, 현장에서도 이 월배당 ETF가 좀 많이 늘었다는 거 실감하고 계세요? 네, 그럼요. 이제 네. 월배당 ETF 자체가 한국 시장에 2022년 6월에 처음 소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3년 정도 지났죠. 현재 굉장히 많은 상품들이 신규 상장을 했고 지금 123종목이 매월 배당을 실시하는 월배당 ETF고요. 네. 전체 자산 규모는 어제자 기준으로 26조 원에 지금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워낙 신규 월배당 상품도 계속해서 많아지고 있고 그만큼 월배당을 만들기 위한 전략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처음 소개된 게 이제 3년 전인데 3년 만에 이렇게 엄청난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현재 123개의 상품이 선을 보이고 있다고 하네요. 자, 그렇다면 월배당 ETF 왜 이렇게 인기가 많고 시장이 이렇게 커진 건지 참 궁금합니다. 또 하반기에 이제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도 커지기 때문에 이 배당 상품에 대한 어떤 매력이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우리 한지숙 부장님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금리 인하가 분명히 배당주 매력을 올리는 요인이고요. 네. 사실 금리 인하가 되면 채권 이자와 같은 자산에서 기대할 수 있는 고정 수익률이 하락하기 때문에 꾸준한 현금 흐름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배당 상품으로의 매력이 올라가게 되고요. 또 금리 인하를 하는 배경을 좀 살펴보면 금리 인하는 이제 경기 우려와도 연결고리를 갖기 때문에 변동성에 노출될 시장에 대한 해지 수요도 배당으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올해 9월을 시작으로 약 2차례 정도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기는 한데요. 사실 지금은 6월이지 않습니까? 네. 올 초부터 시작된 이 관세 위협이 본격적으로 이제 7월에
협상을 시작할 텐데요. 이 과정에서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 배당주가 금리 인하에 다 좋다라기보다는 좀 안정적인 배당주로 접근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사실 배당의 원천은 기업의 이익입니다. 그렇죠. 이렇기 때문에 이제 이익이 견고한 기업의 경우에는 변동성에 있는 장세에서도 그 자체의 이익으로 좀 방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좀 이익 방어가 되는 그러한 배당주로 접근하는 것이 하반기에는 좀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팀장님, 그렇다면 이 월배당 상품들은 주로 어떤 자산군을 기초 자산으로 삼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그 앞서 말씀드렸지만 월배당 ETF 시장이 굉장히 커졌어요. 그래서 네. 자산군도 되게 다양해졌고 배당 재원 마련하는 방법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이제 4가지 카테고리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월배당을 어떤 걸로 분배하냐라고 봤을 때 예. 이제 첫째로 당연히 주식이 있겠죠. 주식에서 나오는 배당금을 네. 배당 재원으로 하는 것들이 있고 네. 또 그리고 또 저희한테 너무 당연한 채권의 이자도 배당금의 재원으로 활용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리츠 종목들을 담은 ETF들이 있어요. 그렇다 보면 이제 리츠가 담고 있는 거기서 나오는 임대료를 배당으로 받는 그런 리츠 ETF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작년, 재작년부터 확 시장이 커진 그런 커버드콜 전략처럼 옵션 프리미엄을 활용해서 인컴을 만드는 그런 커버드콜 전략, 이렇게 4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배당 재원과 상품 종류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자, 국내 배당 ETF 종목 구성을 보면은 금융 지주사 비율이 높다고 하던데요. 우리 팀장님께서 한번 그 이유를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맞아요. 이제 금융사나 뭐 금융 지주사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높은 배당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금융업 자체가 일단 다른 업종에 비해서 뭐 대규모 설비 투자나 뭐 신규 투자가 적고 그렇기 때문에 잉여 현금 흐름을 배당을 해서 주주 환원율이 좀 높게 형성이 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요즘은 근데 주식도 지주사가 좀 올라가잖아요. 그런 거랑은 뭐 특별히 큰 상관은 없나요? 부장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네, 사실 뭐 주식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자산군이 ETF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배당 ETF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배당 ETF다라고 해서 열어보면 이제 막상 이 전통 고배당주뿐만이 아니라 네. 다양한 자산으로 뭐 말씀하신 파생 상품을 포함한 자산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과거에는 이 주식 배당만을 배당으로 불렀지만 이 주식 배당의 특성 중에 하나가 정기적으로 재원을 지급할 수 있는 이제 재원을 마련하는 무엇이 있다는 거잖아요. 다른 자산군에서도 이러한 방식을 좀 채택을 해서 상품으로 많이 출시를 해놨습니다. 네. 그건 또 제가 이따 자세히 좀 들어보도록 네네. 하고요. 자, 국내 월배당 ETF에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수민 캐스터가 준비했는데 함께 보시죠. 네, 지금까지는 국내 월배당 ETF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다면 이번에는 이 미국의 대표 월배당 ETF에는 어떤 종목들이 있고 또 올해 수익률은 어떤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미국의 대표적인 월배당 ETF 4개를 우선 가져와 봤는데요. 제피 슈드는 저희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이 됐었죠. 익숙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이 제피 ETF는 JP모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피는 마이크로소프트나 비자 등 고배당 성향 종목에 투자를 하면서 커버드콜 옵션으로 옵션 프리미엄을 수익으로 주고 있는 상품입니다. 액티브 ETF라는 점도 주목해 볼 만하고요. 올해 들어서 2% 가까이 오르고 있고 1년 기준으로는 8%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 연 배당률은 8%고요. 이어서 티커명은 QYLD입니다. 글로벌X 나스닥 100 커버드콜 ETF인데요. 나스닥 100 지수를 기반으로 한 커버드콜 전략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4% 빠지고 있긴 합니다만 연 배당률은 13%로 4개 종목 가운데서 가장 높습니다. 이어서 슈드로 서학개미들 사이에서도 유명한 슈왑 미국 배당주 ETF는 현재 연 배당률이 3.8%입니다. 지난 10년간 연 평균 배당 성장률이 12에서 13%에 달할 정도로 높은 성장세를 보여왔고요. 코카콜라나 버라이즌 같은 종목들 담고 있습니다.
1년 기준으로 수익률은 8%대를 기록하고 있고요. 이 마지막으로 DIBO, 종목은요. 앰플리파이 배당 수익 ETF입니다. 배당 성장이 기대되는 대형주 중심의 포트폴리오에 커버드콜 전략을 부분적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연 배당 수익률은 4.6%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올해 들어 수익률이 높은 이 미국의 월배당 ETF들 알아보겠습니다. 연초 대비 수익률 1위를 차지한 종목은 GDMN인데요. 위즈덤트리 금광 ETF입니다. 올해 들어서 85% 오르고 있고요. 2위에는 일드맥스 팔란티어 옵션 ETF PLTY가 46% 오르면서 이름을 올렸습니다. 3위에도 금광물 ETF가 이름을 올렸는데요. GDXY가 올해 들어 35% 오르고 있고 올해 수익률 5위는요. SNOY 일드맥스 스노우플레이크 옵션 ETF입니다. 연 배당률이 무려 71%입니다. 다음 장면 넘어가 보도록 하면 6위부터 나와 있는데요. 6위, 7위가 모두 넷플릭스 관련 프리미엄 전략, 또 옵션 인컴 전략 ETF들입니다. 올해 들어서 27% 정도씩 오르고 있고요. 계속해서 또 금 관련 ETF들 눈에 띄고 있습니다. 9위에도 GDE 티커명으로 위즈덤트리 골드 플러스 ETF가 올해 들어서 26% 오르고 있고요. 끝으로는 비트코인 투자 기업으로 가장 유명한 스트래티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에서 이제 최근에 사명을 바꾼 회사죠. 관련된 옵션 ETF, MSTY도 26% 오르고 있고 연 배당률은 136%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월배당 ETF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특히 지금은 미국 상품은 좀 알아봤는데 우리 팀장님께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거 궁금하신 점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 ETF 그리고 미국 ETF 상품 좀 차이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뭐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네. 일단 그 배당금에 대해서 세금이나 뭐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 이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국내 주식형 뭐 ETF 같은 경우에는 월배당이면 그 매매 차익이 있어도 세금이 안 나가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 특히 국내 커버드콜 같은 경우에는 그 옵션 프리미엄 재원을 배당으로 받을 때 비과세로 받게 되거든요. 이런 차이점들이 있고 미국형들은 좀 과세 돼서 나오는 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근데 계속해서 뭐 사실 봤을 때 이 두 뭐 과세 측면에서 좀 이렇게 단순하게 말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차이는 미국, 한국 이렇게 봤을 때 결국에 어떤 자산에 투자를 하면서 배당금을 받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한국 자산을 믿고 거기에 투자를 해서 배당을 받는 것과 미국 뭐 월배당 상품이 좀 특별히 다르다기보단 미국 자산의 성장성에 투자를 한다. 그래서 거기서 월배당을 받는다. 그런 기본적인 차이가 가장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그 상품의 어떤 그 성장성이나 네. 밸류 이런 게 중요하다라고 맞습니다. 말씀해 주셨고요. 자, 그리고 우리 부장님, 자, 이 자산군별 성격 여기에 따른 차이점 아까 얘기하시다가 좀 말았는데 네. 마저 얘기를 좀 차이점을 저희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 네. 사실 차이점을 말씀드리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그보다 앞서서 제가 아까 잠깐 차트로도 나타났지만 배당 상품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맞아요. 자산군도 뭐 아까 금까지도 언급이 됐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배당 상품을 살펴보기 전에 저희가 꼭 해야 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죠? 바로 이 배당 투자 지도 맵을 완성해 보는 건데요. 한 장이면 충분합니다. 네.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가로축에는 목표하는 배당 수익률을 적습니다. 그래서 뭐 2, 3%대에는 채권이나 혼합형이 나타날 거고 3에서 5%대에는 뭐 앞서 보여주신 글로벌 주식이나 뭐 국내 주식 그리고 고배당 주식이 포함될 거고요. 그다음에 6%를 초과하는 쪽에는 커버드콜이라든지 하이힐드 같은 고배당 재원을 목표로 하는 상품들이 포함이 될 겁니다. 그리고 세로축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감내 가능한 변동성인데요. 감내 가능한 변동성 수준에 따라서 상품을 올리다 보면 하단에는 채권, 혼합형, 주식형 그리고 파생 상품이 포함될 겁니다. 이렇게 한 장짜리로 맵을 완성해 보면 중복되는 상품이 분명히 있습니다. 국내 상품이 워낙은 다양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상품을 제거도 해보고요. 또 새로 상장하는 상품을 블럭을 끼워 넣어가면서 이제 본인한테 맞는 배당 전략 방법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말씀하신 차이점도 그 안에서 다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방법이 사실 국내에 나와 있는 ETF 그리고 월배당 상품들을 가장 잘 투자하고 차별점을 찾아내는 방식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나의 어떤 계획표 같은 거네요. 이 맵을 네, 그려본다는 맞습니다. 게. 네, 네. 배당 ETF 맵을 여러분 먼저 한번 해보시는 게 참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제가 그리고 또 본인이 어떤 감당할 수 있는 정도여야 되잖아요. 네, 네. 무조건 뭐 내가 능력이 안 되는데 너무나 크게 또 범위를 잡으면 안 되기 때문에 ETF 맵을 먼저 설정하는 게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배당하면 사실 이 커버드 콜 굉장히 중요합니다. 빼놓을 수가 없는 건데, 커버드 콜 ETF가 그 월배당 ETF 중에서도 인기가 많은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커버드 콜 ETF는 어떤 투자자분들이 좀 투자를 하면 더 좋을지 우리 김수명 팀장님이 좀 얘기를 해주시죠. 네, 커버드 콜 ETF 자체는 일단 굉장히 말씀 주신 대로 인기가 굉장히 많아요. 아까 네. 수익률 상위에도 나온 것도 음. 어쨌든 그렇게 커버드 콜 ETF가 굉장히 많았고 배당 수익률이 워낙 높기도 하고요. 현재 한국에 상장되어 있는 월배당 ETF 중에 3분의 1 정도가 커버드 콜 ETF입니다. 그만큼 이제 그 월배당 시장을 좀 견인해 왔다라고 볼 수 있는 상품인데 커버드 콜 ETF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간단히 그 구조를 설명드리면 예. 저희가 그 기초 자산을 매수를 합니다. 매수를 하고 그거에 대한 콜옵션을 매도하는데 콜옵션을 매도해서 그 옵션 프리미엄을 저희가 현금 흐름으로 인컴 수익으로 받아오는 거고 어찌됐든 이 의도적으로 옵션을 매도해가면서 인컴 수익을 만들어내는 전략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커버드 콜이 왜 인기가 많냐라고 하면 예. 아무래도 가장 큰 장점이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의도적으로 저희가 일부러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그런 전략이다 보니까 예. 기존에 저희가 뭐 주식에서 배당금이나 채권 이자에서 수령할 수 있었던 그런 배당 수준보다 훨씬 더 높게 인컴 수익을 저희가 만들어낼 수가 있는 전략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 배당 수익률 자체가 좀 높게 형성이 되다 보니까 투자자분들이 많이 찾아주신 것 같고 또 그렇다 보니까 이게 어떤 투자자분들이 뭐 찾아주시나 하면은 이제 인컴 수익이 높아요. 다만 이제 저희가 인컴을 만드는 것 자체가 일부러 만드는 거고 그 커버드 콜로 받는 돈은 이게 어쨌든 미래에 상승할 수 있는 만큼을 저희가 현재 받는다고 보면 되거든요. 미리 좀 받는다는 느낌으로 그렇죠. 생각하면 될까요? 네, 저희가 흔히 말하는 그 상방이 막혀 있다라는 게 왜냐하면 지금 받았기 때문이에요. 요만큼을 딱 지금 받았기 때문에 올라도 더 오르지 않는 그런 상방이 막혀 있는 커버드 콜 구조인데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당장의 현금 흐름이 많이 필요하신 뭐 은퇴자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소비에 좀 더 활용하실 수 있게 제2의 월급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투자자분들께서 좀 당장의 성장보다는 당장의 현금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는 좀 참고 지금은 좀 아껴 쓰고 나중에 추후에 내 자산을 불리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분들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될까요? 그렇게 만약에 너무 극단적인가요? 좀 극단적이긴 하죠. 근데 월배당은 어쨌든 뭐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아까 말씀 주셨듯이 좀 변동성에 조금 완충이 되는 효과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근데 이 정도를 이제 골라야 하는 거죠. 이게 나한테 지금 현금 흐름이 얼마나 중요하냐에 따라서 배당 수익률도 적절히 좀 봐야 되는 거고 성장성에 대한 룸을 좀 열어둘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커버드 콜에 대해서 쭉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사실 커버드 콜 외에도 배당 ETF 여러 가지가 또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투자 성향에 따라서 어떤 ETF가 좋을지가 궁금하거든요. 초보자라면 좀 어떤 유형의 ETF를 골라보는 게 좋을까요? 네, 사실 초보자일지라도 투자자 성향에 따라서 감내할 수 있는 변동성이 다르기 때문에 좀 전에 설명드린 그 배당 투자 맵을 통해서 목표 수익률과 감내 가능한 변동성 수준에 따라서 상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고요. 또 이왕 투자자라면 이 배당 ETF를 왜 투자하는지 목적을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나에게 안정적인 뭐 자산 가치를 유지하면서 근데 나 꼭 정기적으로 받는 배당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배당 재원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는 커버드 콜 유형이라든지 아니면 또 오랜 기간 동안 배당 지속성을 갖는 그런 고배당 ETF가 적합할 거고요. 또 반면 사회 초년생을 잠깐 살펴보면 예. 사실 이들에게는 현재의 투자 금액이 좀 상대적으로 적을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자산 가치를 올리면서 배당도 수령하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할 텐데요. 이럴 경우에는 배당의 뭐 지속성도 참 좋겠지만 배당을 주는 기업이 향후에도 이 배당을 잘 내면서 주가도 꾸준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성장주 또는 뭐 배당을 기반으로 한 이제 퀄리티 주식을 찾는 방법을 상품을 선택할 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초보자와 사회 초년생들이 하면 좋을
배당 ETF 투자 방법 전략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이제 아까 극단적인 질문을 드렸던 걸 이어서 그렇다면 이제 뒤에 나중에 어떤 수익을 중요시하는 분들, 은퇴 이후의 현금의 흐름, 예를 들어서 이제 은퇴하고 나서의 어떤 자금이 중요한 분들, 이런 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분들, 그리고 부수익을 원하는 직장인들, 이런 분들은 어떻게 좀 투자를 하면 좋을까요? 네, 아까 그 부장님께서도 말씀 주셨듯이 어쨌든 네. 목표가 현재 뭐 자금이 많지 않고 이거를 증식시키는 거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현재의 배당보다는 좀 네. 성장성에 포커스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배당을 포기해라라기보다는 어쨌든 저희가 뭐 커버드 콜이나 뭐 배당주를 활용한다고 하면 조금은 더 이제 성장성이 있는 종목, 그 기초 자산에 그 오리엔트돼 있는 그런 ETF를 고를 수가 있을 것 같고. 어찌됐든 이제 현재 뭐 기업도 마찬가지지만 배당이 높다는 것 자체는 향후 성장성 대신 지금의 그 현금을 택하는 거기 때문에 네. 만약에 커버드 콜을 활용하게 된다면 옵션을 조금 덜 파는 상대적으로 그래서 상방을 덜 막아서 이제 조금 올라가도 같이 성장성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을 같이 골라가면서 좀 자산 증식을 같이 좀 찾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네. 또 팀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장의 분배금보다는 좀 더 장기적으로 자산을 늘리고 싶다 하는 분이 있다면 좀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하는 게 좋을지, 그리고 배당 성장 ETF 이거는 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장기적으로 자산을 늘리고 싶다라고 하면 그 어쨌든 현재 월배당보다는 성장성에 포커스를 주는 게 맞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커버드 콜도 좋지만 어쨌든 조금은 더 그 업사이드를 열어두는 뭐 그런 방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면 나중에 좀 좀 커진 자산을 활용하는 방식들이 좀 더 다양하게 열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배당 성장 말씀 주셨는데 배당 성장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흔히 지금 받는 배당금이 있잖아요. 요게 이제 앞으로도 성장할 것을 기대할 때 요 배당 성장 ETF나 뭐 이렇게 저희가 표현을 흔히 합니다. 그래서 주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단순하게 높은 배당률만 쫓아가다 보면은 어찌 보면 이제 주가가 하락하면 수익률이 높아지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고르게 되는 그런 배당 함정이나 뭐 그렇게 디비던드 트랩이라고 하는데 그런 쪽으로 좀 빠지게 될 수가 있는데 그걸 좀 피하려고 하면 저희가 뭐 어쨌든 펀더멘털적인 요소나 그 종목이 과거 배당 이력 아니면 배당을 얼만큼 성장을 했는지 이런 것도 같이 보면은 좀 참고할 수 있는 항목으로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지금 이런 종목들을 좀 포트폴리오로 지수화해서 구축하고 있는 게 대표적으로 아까도 나왔는데 그 미국의 SCHD 슈드라고 있어요. 그래서 배당 다우존스 한국에도 ETF가 굉장히 많이 상장돼 있는데 이런 항목들 펀더멘털 요소나 과거 뭐 배당을 얼마나 지속했는지 배당의 성장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정량적으로 계량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ETF들을 고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생기는데요. 월배당이 가능한 포트폴리오 전략을 이제 투자자들이 세울 때 어떻게 좀 전략을 세우면 좋을지 이번에는 한지숙 부장님이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추천하는 포트폴리오 전략은 퀄리티 배당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주가 상승도 좋고 또 배당금도 커지는 말 그대로 고퀄리티 전략을 의미를 하는데요. 사실 퀄리티라고 제가 말한 이 용어가 좀 낯설 수 있는데 퀄리티는 수익도 좋고 안정적이고 또 재무 여건도 탄탄한 그런 기업을 찾는 전략을 의미합니다. 수익이 탄탄하다는 의미는 주가 상승도 좀 기대할 수 있는 전략을 의미하고요. 또 안정적이기 때문에 이익이 꾸준히 잘 난다는 걸 의미하고 또 기업이 재무 요건도 탄탄하기 때문에 리스크나 변동성도 좀 낮아질 수 있는 그러한 전략을 갖는 게 바로 퀄리티인데요. 배당에도 이러한 퀄리티를 결합한 상품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상승하면 당연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배당의 원천이 기업의 이익이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면서 기대 가능한 배당금도 올라가는 이러한 전략을 이제 퀄리티를 찾는 배당 전략이고 저는 요 퀄리티 배당을 핵심 전략으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저 팀장님한테 제가 좀 궁금한 게 아까 있는데 아까 설명하는 부분에서 조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커버드 콜을 좀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좀 개념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게 이제 많이들 알고는 계시지만 정확한 뜻을 잘 이해하는 게 좀 어려워서. 이게 개념적으로 좀 설명하기가 좀 어렵긴 합니다. 이게 뭐 커버드 콜 옵션이라는 거는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인데 그거를 매도해서 뭐 생기는 구조 뭐 이런 게 좀 어려운데 이게 되게 개념적으로 다가가 보면 이게 상승해 뭐 한 달짜리 옵션을 팔아서 저희가 그걸 인컴으로 받는다는 것 자체는 한 달 안에 이 주가가 얼마나 오를지 불확실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지금 당장 그걸 팔았기 때문에 그 불확실한 뭐 상승 대신에 현재 요만큼 딱 그 이익을 확정해서 가지고 온다라고 보시면 가장 좀 와닿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커버드 콜이 좀 어려워서 제가 좀 질문을 좀 드려봤고요. 자, 그리고 이제 퀄리티 주식 얘기해 주셨잖아요, 부장님. 네네. 이게 이제 채권하고 혼합해서 투자하는 방법 있잖아요. 네. 그게 어떤 점이 좋은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퀄리티 전략을 이제 그대로 주식형으로 투자하는 방법도 있고 말씀하신 채권과 결합하거나 또는 옆에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커버드 콜과 전략하는 방법, 그 결합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요. 가급적이면 이거를 자산을 형성하는 시기와 그다음에 자금을 인출하는 시기로 나눠서 좀 상품을 달리 가져가면 가장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회 초년생의 경우에는 자산 증식이 더 중요해지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배당은 좀 적더라도 수익률을 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의 상품을 좀 결합을 해야 될 거고요. 반면에 은퇴 자금이 좀 마련이 됐어요. 그런 경우에는 꺼냈을 기간이 좀 이제 요즘은 수명이 길어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다 꺼내 쓰는 게 아니라 은퇴 자금도 조금 수익을 내면서 꺼냈을 돈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이제 퀄리티 같이 좀 안정적인 수익과 이익을 내는 주식에 커버드 콜 전략처럼 배당 재원을 좀 충분히 마련할 수 있는 전략을 섞는다면 그러면은 정말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관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김수명 팀장님도 우리가 이제 월배당 가능한 포트폴리오 전략 잘 좀 짜는 방법, 좀 어떻게 세워야 될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좀 큰 범위에서 그 포트폴리오 전략을 좀 가져와 봤는데요. 네. 전략이라기보단 가장 중요한 포인트,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그 월배당 ETF로 포트폴리오를 구축한다는 것 자체가 일정한 현금 흐름을 원하는 투자자분들께서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월배당의 지속 가능성, 투자의 지속 가능성인 것 같습니다. 지속 가능성. 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어쨌든 그럼 무조건적으로 이제 높은 굉장히 이제 분배율이 다양해졌어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높은 분배율을 보고 들어가는 것보다는 어쨌든 이게 이렇게 되면 분배율이 당장 높아서 현재 현금 흐름이 되게 좋을 수 있지만 이게 장기적인 성과에도 좋다고 이렇게 말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특히 이제 이 월배당 ETF의 현금을 재투자하지 않고 좀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하게 되면 결국 중요해지는 거는 저희가 이제 ETF 원본이라고 있잖아요. ETF 가격. 네. ETF 가격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거나 좀 상승을 해줘야 저희가 받는 배당금이 계속해서 이제 뭐 배당 성장을 할 수도 있고 최소한 유지가 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돼요. 그래서 결국에 중요한 건 이제 저희가 적절한 현금 흐름을 추구하되 이게 좀 지속 가능하도록 그 자산 가치의 성장과 인컴의 적절한 밸런스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배당을 받는다고 한다면은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어떤 일정한 돈을 꾸준히 정말 아까 우리 수민 캐스터가 얘기했던 것처럼 따박따박 들어오는 거를 생각하게 되는데 사실은 배당액은 이제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배당액이 고정인 건 없는 건가요? 좀 무식한 질문을 좀 드려봤는데. 네. 그러기 힘들겠죠, 아무래도. 쉽지는 않죠.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뭐 리츠 ETF 같은 경우에는 리츠 종목들은 연간 배당 가이던스를 좀 줘요.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이제 좀 일정한 수준의 배당금을 좀 추구를 할 수가 있긴 합니다. 근데 뭐 그거는 이제 리츠라는 자산의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뭐 커버드 콜이나 뭐 이렇게 옵션 프리미엄으로 오고 가는 것들은 률로 저희가 계산을 하게 돼요. 어쨌든 지금 현재 자산에 대해서 프리미엄이 붙는 거기 때문에 현재 자산이 작다? 그럼 배당금도 같이 줄어들게 되는 구조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혹시나 해서 좀 여쭤봤는데 대답 잘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두 분과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월배당 ETF TV 보면서 그리고 평소에 관심 있었던 분들 투자를 하고 싶다면은 어떤 팁을 주실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수명
팀장님 먼저 한번 한 줄 팁 한번 한 줄 팁. 네, 한 줄로 정리를 해주신다면 어쨌든 네, 월배당 투자의 핵심은 그 뭐 성장과 인컴의 밸런스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네. 얘기하고 싶습니다. 맞아요. 밸런스 맞게 따박따박 잘 들어왔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우리 부장님도 한진숙 부장님도 좀 한 줄로 정리해 주신다면 아, 네, 저는 이제 제 한 줄은 네. 아직 안 나오네요. 네. 제 한 줄은 네, 두 분이 같이 하신다면서 한번 시작. 해볼까요? 아파트. 네, 나에게 딱 맞는 집을 고른다는 마음으로입니다. 네. 제가 좀 기억에 남기고 싶어서 좀 무리를 해봤는데요. 사실 저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고민을 하고 결정을 하는 게 이제 나에게 딱 맞는 집을 고르는 걸 텐데요. 이 집을 고를 때 어디에 살지 또 얼마를 주고 살지 뭐 장기 계획을 어떻게 가져갈지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월배당 ETF도 너무 다양해졌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을 한다, 나에게 딱 맞는 집을 고른다는 생각으로 투자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이거 하려고 이렇게 아파트를 네, 맞습니다. 준비를 하셨군요. 네, 저는 뭐 차라리 아파트를 사라 그런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네, 재밌게 이렇게 또 한 줄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시청자분들의 궁금증을 또 해소해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속 시원하게 여러분들의 궁금한 점 해결해드리는 Q&A 시간인데요. 강수민 캐스터가 질문을 정리해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만나보시죠. 이 커버드콜 ETF에서 수익이 나려면 증시가 오르는 것보다 또 옆으로 가는 게 좋다던데 정말 그런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커버드콜 ETF 수익 구조가 조금 이해하는 게 어렵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팀장님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뭐 커버드콜 구조 저희가 흔히 말하는 그렇게 비대칭적인 그 역기역의 구조 형태죠. 네. 이제 커버드콜이라는 거는 증시가 하락할 때는 프리미엄만큼 덜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증시가 횡보하게 되면 프리미엄만 딱 확보하는 그런 구조고 증시가 상승해도 프리미엄만 확보하는 그런 비대칭적 구조인데 뭐 이게 원래는 횡보할 때는 좋다 라고 할 수 있고 하락할 때도 조금은 좋다. 일반 주식을 들고 있는 것보다는 조금은 덜 빠진다라는 장점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이게 이게 더 좋긴 하지만 프리미엄만큼만 방어가 되고 요만큼을 딱 먹는 한정적인 그 비대칭적인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기서는 이제 횡보할 때도 좋지만 결국 주의해야 되는 건 상방 리스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상승할 때 못 먹는 게 이 프리미엄보다 훨씬 더 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옵션 전략 좋지만 요즘 많이 발달해가지고 좀 옵션 덜 파는 전략들도 많고 하다 보니 이런 거를 좀 적절히 잘 섞어서 이 상방 리스크에 대한 좀 주의도 하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질문도 만나보겠습니다. 이 배당주나 배당 ETF를 조금씩 사 모으려고 했는데 다들 팔았다 샀다를 좀 반복하면서 이익을 늘려야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조금씩 사 모으는 거는 비추천이신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부장님, 시원하게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씩. 네.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매크로 변수가 워낙은 올해만 해도 강력하게 변동성을 보였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따라 매매를 번복하면서 투자를 하는 것도 방법일 테지만요. 사실 누구도 시장을 예측하고 또 나의 이 매매 행위가 가장 최적화된 매매 행위였다라고 보긴 참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전문가들도 역시 최근에 여전히 요즘도 하는 말이 투자에는 정답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네. 좋은 성장주는 장기적으로 수익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배당주를 매매 전략으로 접근하는 것도 좋겠지만 예측 불가능성을 또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 이익을 잘 내는 그러한 배당주를 잘 찾아서 안정적으로 꾸준히 잘 투자를 해 나가시면은 분명히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는 투자 전략으로 매매보다는 유리할 것입니다. 자, 좋은 성장주가 장기적인 수익을 가져다 준다. 결국은 우리가 이제 좋은 성장주를 또 잘 보는 그런 눈도 길러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시청자분들의 궁금증까지 해결해 드렸습니다. 자, 두 분하고 그리고 강수민 캐스터하고 여기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